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벚꽃 필 무렵 4월 초순 정도에 벚꽃과 함께 피는 장미과 나무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때 꽃들이 한꺼번에 우후죽순으로 막 피다 보니까 다 다루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장미과 나무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떤 나무들이 벚꽃하고 같이 서로 아름다움을 뽐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이 필 무렵 이렇게 유난히도 진한 분홍빛을 띠는 장미과 나무가 있죠. 바로 복사나무입니다. 복숭아나무라고도 하고 복사나무라고도 하는 나무입니다. 삼국지에서 세 형제가 모여서 도원결의를 했다는 바로 그 나무죠. 이 나무 아래서 우리가 약속을 굳게 하면 도원결의가 되는 겁니다. 복사나무는 꽃 색깔이 워낙 화려하고요. 그리고 꽃도 커서 다른 장미과 나무들 꽃하고는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복사나무는 기록에는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가 들여와서 키운 과실수라고 알려져 있고요. 워낙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키워 기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버린 씨앗이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야산에서도 저절로 자라는 복사나무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벚꽃 필 무렵에 꽃을 피우는 장미과 작은 나무가 한 그루 있네요. 꽃을 줄기에 다닥다닥 붙여서 피우고 있습니다. 앵도나무예요. 앵도나무는 한자에서 유래한 겁니다. 도자는 이제 복숭아를 뜻하는 복숭아 도자고요. 앵자는 보통 한자에서 앵자는 벚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벚꽃을 닮은 복숭아 같다라고 해서 이제 앵도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앵도나무는 꽃잎 사이가 이렇게 좀 벌어져 있어서 좀 엉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줄기에 꼭 조팝나무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꽃이 피죠.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크게 자라지 않는 나무여서 다른 장미과 과실수들하고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줄기를 자세히 보시면 줄기에 저렇게 잔털이 잔뜩 나 있습니다. 이것도 앵도나무의 특징입니다. 앵도나무도 아주 오래전에 중국 쪽에서 들여와서 오랫동안 재배했던 과실수입니다. 앵도나무는 효성이 지극하기로 유명했던 세종의 아들 문종이 세자 시절에 앵도가 익으면 그 앵도 열매를 따다가 세종한테 진상했다는 그런 일화로 유명하죠. 그 나무가 바로 이 앵도나무입니다. 자두나무를 줄지어 심어놨네요. 자두나무는 이것도 한자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자줏빛 복숭아 열매가 달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자가 이제 복숭아 도자고 이 자두가 진한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자줏빛을 띠는 복숭아를 다는 나무다라고 해서 자도나무가 자두나무로 변한 겁니다. 요 무렵에 이제 과수원에 자두나무를 잔뜩 심어 놓으면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는데 자두나무가 가끔 공원에 벚꽃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의아해합니다. 저 벚꽃나무는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저 벚나무는 왜 다른 벚들보다 꽃이 좀 작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동그란 공 모양으로 달려서 피는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이 벚꽃하고 유사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벚나무 사이에 심어져 있으니까 벚나무 종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데 꽃이 좀 작고 분홍빛보다는 저런 푸른빛을 띠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의아해하면서 지나치는 분들이 의외로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자두나무입니다. 자두나무. 벚꽃 필 시기에 이 친구도 같이 개화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딱 헷갈려 할 만한 그런 나무입니다. 이 자두나무는 이씨 왕조를 대표하는 나무죠. 우리가 오얏리라고 하잖아요. 이성계 이런 그 성에 붙이는 이자가 오얏 이자인데 오얏이 자두의 옛 우리말입니다. 순 우리말이에요. 이 나무를 지칭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두나무도 오래전에 매화나 맹두나 이런 나무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오래전부터 중국 쪽에서 들여와서 심던 과실수입니다. 자두나무도 이렇게 벚나무처럼 한 자리에서 여러 개의 꽃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서 펴요. 그러다 보니까 둥근 꽃차례를 이루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벚꽃하고 좀 흡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꽃이 좀 많이 작고요. 꽃 빛깔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서 자세히 보시면 금방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풀도기도 꽃을 피우고 있네요. 풀도기는 남한에는 없고요. 북한에만 있는 장미과 나무예요. 근데 이제 남한에는 보통 풀도기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겹꽃이잖아요. 이렇게 겹꽃으로 원예화된 종들을 대부분 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풀도기는 원래 꽃이 이렇게 겹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연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수수하고 예쁜 톳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잎이 좀 독특해요. 잎이, 나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시무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시무나무 잎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비술나무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느릅나무 속에 속하는 집안 식구들하고 잎이 비슷하게 생겨서 실제로 중국 이름도 비술나무를 닮은 매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잎이 정말 장미과 치고는 비술나무 쪽, 느릅나무 쪽에 더 가깝게 생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풀독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풀독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북한에서도 저 높은 위도, 중국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방에서 쓰던 말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 옥매라고 하는 친구가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이름이 옥매라고 하는 매화를 뜻하는 매자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매화의 일종으로 이름만 보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굳이 비슷한 친구를 들자면 이스라지하고 비슷한 친구입니다. 이스라지, 우리나라 자생종 중에 산에 이스라지라고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하고 더 가까운 친구고요. 이렇게 보통 대부분 겹꽃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옥매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친구는 원예종으로 들어온 친구입니다. 매화하고는 상관없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벚꽃이 필 무렵 꽃을 피우는 관목의 장미과 나무입니다. 조팝나무죠. 우리 조상들이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이렇게 하얀 쌀밥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꽃들에는 밥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이팝나무도 그렇고 이 조팝나무도 그렇고, 그 중에서 조팝나무는 이제 꽃이 작고 올망졸망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조를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밥나무다 해서 조팝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 같아요. 친구는 장미과 치고는 꽃이 참 작습니다. 근데 줄기에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 펴서 이 친구도 자세히 보시면 다른 장미과들 꽃 못지않게 아름다운 모습을 뽐냅니다. 이 친구는 뭐 관목으로 자라는 친구이기 때문에 벚나무하고 헷갈릴 일은 없는 나무예요. 배나무도 막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배나무는 우리가 이화라고 하죠. 한자로 이화. 순백색의 하얀색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결한 하얀색 꽃을 얘기할 때 보통 이화를 많이 얘기를 하죠. 명문사학인 이화여대의 이화도 바로 이 백꽃을 의미하는 한자를 학교 이름에 쓰고 있습니다. 꽃 색깔로만 보면 자두나무하고 좀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두하고는 헷갈리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꽃 참 수수하고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사과나무 꽃도 피었습니다. 사과나무가 이제 배나무하고 비슷한 과실수다 보니까 둘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사과나무는 꽃망울을 터뜨리기 전에 붉은 기운을 띄어요. 백꽃은 순백색인데 이 사과나무는 꽃이 막 필 무렵에 이렇게 분홍색을 띠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꽃잎에도 분홍기가 조금 있어서 꽃들 중에서도 살짝 분홍색 빛을 띠는 사과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 다 떨어지고 나면 잎을 보시면 구분하실 수 있는데, 요 아래쪽 부분이 예각이죠. 좀 좁은 형태로 이렇게 벌어지죠. 이 시작하는 부분이, 이런 걸 이제 예저라고 하는데, 배나무는 이게 둥근 원저나 둔저에 가까운 둔각의 그 각도를 가지고요. 사과나무는 이렇게 톱니가 뾰족뾰족한데 배나무는 침상으로 바늘 같은 거치를 가지고 있어서 좀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배나무는 잎에서 광택이 나죠. 사과나무는 그런 광택이 없습니다. 무광택이에요. 좀 더 잎도도 도톰하고, 그런 점들이 차이가 있어서 잘 보시면 사과하고 배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자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벚꽃 필 무렵에 피는 장미과 나무 중에서 꽃이 가장 붉은 친구죠. 명자나무라고도 하고 명자꽃이라고도 합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열매가 다 익으면 작은 모과 같은 열매가 달려요. 오늘은 벚꽃 필 무렵에 함께 피는 장미과 나무들 한번 살펴봤어요. 장미과라고 하는 공통적인 꽃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죠. 꽃잎이 5장에 암술과 수술이 여러 개가 모여나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만 꽃 색깔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씩 다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봄에 피는 꽃들 참 많죠. 올해 다 못 다룬 봄꽃들은 내년에 또 한번 추려가지고 다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오늘도 감사합니다.